고산투자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오후 4시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감기 몸살로 인해서 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처해져 있어가지고 날씨가 풀리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에 독감이 좀 유행했었는데 회원님들도 건강이 좀 염려되어서 따뜻한 차랑 몸 관리 꼭 잘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그 유튜브 방송이 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그리고 문자로 시황이랑 업황 분석을 드렸긴 했지만요. 유튜브를 구독하시면서 저희 시황을 기다리시는 분들 때문에 빠르게 좀 촬영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의 현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동안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이어왔던 그런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이 있었으며 또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실전 매매 전략을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5.6% 상승을 보인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 머무는 상황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우려감도 상당히 좀 짙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우선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데 따른 그런 시황 분석으로는요. 개인거래 비중이 80%가 넘는 시장이죠. 상해 종합지수는. 그래서 투자 비중에 육박해서 투자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급등이 초래할 수 있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고요. 그동안 미중무역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 압력으로 인해서 하락하였던 기조가 최근 바닥을 잘 형성한 이후에 상승 패턴으로 전환됐던 시점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의 의지대로 관세 부과 연장 기일에 대한 언급이 나왔죠. 어떻게 해서든 최종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을 최종 협상 타결을 보려고 하는 시장의 베팅으로 인해서 변동장세의 움직임을 코스피는 보였습니다만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다. 그리고 추가 상승 모멘텀이 강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급등에 대한 패턴이 나왔었고, 그리고 전부터 시황 브리핑 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중국에서는 환율 안정, 즉 위안화에 대한 상승 가치, 그리고 기업 대출을 확산을 시키고 인지세를 감면하는 등의 모습이 정부가 자본시장을 부양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겼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여기에 더해서 MSCI 지수 중국 A주 편입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가팔레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또 유동성이 팽창되는 그런 현재 시점이죠. 그 수급들이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의 중국 주식 순매수 형태가 1121억 위안 수준으로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중국 시장으로 편중되는 흐름의 자금 유입이 지수 상승을 부추겼다는 시장 평가가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한참 동안 커플링 현상,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 국내 증시도 상승하고 하락하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국내 증시의 동향이 최근 중국 증시가 상승할 때 왜 성장을 하지 못하고 현재 시점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오히려 어제 일자로는 외국인이 또 코스피 매도를 하면서 보합권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관점들을 2012년도와 15년도 사이에 위안화 가치가 상승을 했을 때 중국 증시도 횡보를 하다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던 모습과 국내 증시와 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 대한 모습을 이 시점과 비교하는 그런 시황에 대한 반영이 좀 나타났는데, 그때 당시의 시점과 현재 시점은 좀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결론적이죠. 그 모습을 살펴보자면 우선 MSCI 중국 A주 비중 확대에 대한 방침 발표가 곧 임박해 있습니다. 곧 임박해 있고, 그동안의 국내 증시의 상승 피로감이 더 이상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반발력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2012년도와 15년도 사이의 그 주가 성장과 모멘텀은 당시에 중국향 수출 증대가 예상이 되어 가지고 국내 증시에도 그 영향력이 반영이 되어서 동반 성장을 이룩했지만, 현재 당시에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본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호조는 그대로 고스란히 같이 존재를 했었고, 어제부터 시작되어 있던 디커플링에 대한 현상은
결국에는 중국 증시와 중국과 경쟁 구도 상황에서의 시장 움직임이었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디커플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킨 게임에 승리할 수 있는 업종에 편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지만은 철강 그리고 기계, 조선업황에 대한 메리트를 이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그러나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이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심정이죠. 트럼프가 오펙을 결국 유가가 좀 너무 높다고 반박을 하자 3%가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하락이 나타났었고, 이에 따라서 고스란히 조선과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들의 동반 하락이 나타났었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말 한마디로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지수가 이렇게 변동이 있고 또 유가의 하락까지 이끌어내는 모습들이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 등락에 대한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그 이유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트럼프의 말로써 비롯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변동 장세를 대비해서 저희가 일단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로 이익을 한번 확정을 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에 이익을 한번 확정을 짓고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혹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짙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 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그래도 트레이딩을 이어나가는데 그 호흡을 조금 짧게 잡는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지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에 공략했던 주식들을 살펴보시자면은 중국 증시의 상승 기대감에 맞춰서 우선 중국 소비재들 중에 이제 화장품 업종이 좀 대표적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화장품 ETF를 보셔도 이렇게 최근에 상승 탄력이 짙게 나타났었는데, 이와 흐름을 같이 했던 저희가 공략주로는 아모레퍼시픽을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고스란히 수익을 다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설비 생산 라인업보다는 ODM 체제의 방식의 화장품주들이 더 큰 성장성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맥스와 코스메카 코리아를 공략을 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 스마트폰 출시에 철동 보안에 암호화폐 지갑을 넣었다는 소식으로 일단은 블록체인의 활성화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연관돼서 보안과 그리고 핀테크 사업까지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됐었는데,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업과 은행 간의 전면 금융결제망 개방을 시사함에 따라서 관련 주도주들이 또 짙게 파동이 나타났었는데, 저희는 이 흐름에 좀 발맞춰서 웹캐시라는 핀테크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략을 잘 진행해서 10%가 넘는 또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단계의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또 골라봤었고요. 중국 시장의 활성 기대감은 친환경 고효율 제품에 대한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콘덴싱이 꾸준한 외형 성장을 발맞춰서 경동 나비엔 결국에는 단기적 관점의 매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서 또 10% 넘는 수익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크라운 혜택 홀딩스의 주가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인데요. 지금 양음양 패턴으로 해당 단기 종목을 또 공략을 해서 9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실현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것은 또 트레이딩을 했던 관점이 주요 자회사인 크라운 제가와 혜태제가의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연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 그러니까 PBR이죠. PBR 수준이 사상 10년에 대한 최저치인 점을 고려해서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구간에 추가 파동을 노리고 이렇게 단기적 관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단기적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추가 파동을 노리는 자리만이 단기적 매매로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저희가 아무리 단기적 관점이라고 해도 단기 수급 파동에 따른 눌림목 지점을 공략했던 자리들은 그렇게 크라운 혜택 홀딩스 같이 한두 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전에 트레이딩 관점 경동나비엔 보시면은 매수 자리가 저희가 그 전에 사용하던 그런 매수 자리랑 상당히 유사하죠. 상위 1%의 성장주들을 트레이딩 관점에 매수가 유효한 그런 자리에 공략하는 패턴은 유효하니까, 이렇게 저희처럼 안정적인 투자 방침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단타는 위험하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만 공략을 하는 거냐라는 그런 의심은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 장세에도 단기적 관점으로 매매하는 종목들이 또 이렇게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워 투자자 동향 2월 달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을 한번 관찰을 해보고자 한번 펼쳐봤는데요. 외국인 수급이 2월 초반과 중순까지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미종무역 추가 과세 부담에 대한 연장기일을 또 발표함으로써 어떻게든 좀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대감으로 다시 수급이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는 횡보하고 있는 수준인데 앞서 살펴봤다시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점점 조금 하락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MSCI 편입 이슈라든지 중국 편입 이슈라든지 중국 증시의 상승과 국내 증시의 상승이 동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점에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족 현상, 그리고 거래량이 좀 고갈되는 시점, 관망세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자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뭐 100%까지 채워서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단기적 관점에 트레이딩을 지향하면서 추가적인 계좌 수익에 좀 힘을 많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저희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